개념, 부채꼴, 호, 넓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저희가 이제 부채꼴이라는 거를 정의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원이 이렇게 원이 있을 때, 중심을 딱 찍어서 중심에서부터 두 선을 그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원의 일부분이죠. 원의 일부분. 이거를 부채꼴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학생들이 뭐 좀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. 근데 이 원의 중심이라는 보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또 이게 생긴 게 또 부채꼴 생겼죠? 그래서 이거 부채꼴 아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. 이러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왜냐하면 원의 중심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란 보장이 없을 때는 성립을 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공식을 지금부터 이제 적어서 이용할 건데 부채꼴이 아닌데 부채꼴을 공식을 쓰고 있으면 이 뭔가 좀 이상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부채꼴 공식은 총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넓이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. 얘는 R세타인데요. 이 호길이 공식부터 한번 봅시다. L은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, 보통. 그래서 호의 길인데 왜 이게 R세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작은 원을 하나 만들면 원에 대한 어떤 여기 둘러싸인 요 각이 있죠. 원각 중심각이랄까요? 원의 중심각은 결론적으로는 2파이가 되죠. 이렇게 되고요.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어떤 호를 하나 가지고 올 건데 이렇게 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. 자, 중심각이 세타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타는 라디안 단위예요. 그러니까 30도, 60도 이런 게 아니고 뭐 6분의 파이,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세타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식 중에 그 개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부채꼴과 원의 둘레는 이게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를 한다라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얘는 반지름을 R이라 하게 되면 원의 둘레 같은 경우는 2파이 R이죠. 근데 중심각은 2파이예요. 그러면 뒤쪽에 이제 부채꼴도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둘레죠. 그 둘레는 L인데 뒤쪽은 중심각은 얼마냐? 세타죠. 그래서 이제 L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 약분하시고 파이 약분하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L이 될 거고 내항 말고 외항의 곱은 R세타가 나오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의 공식을 쓸 수가 있다. 잘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S 즉 부채꼴 넓이죠. 부채꼴 넓이는 보통 이제 2분의 1 RL이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원리로 증명하면 되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원이 있다 가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해야 될 부채꼴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. 부채꼴 중심각은 세타라고 이제 저기는 L이라 하고요. 그 다음에 얘도 R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 부채꼴 넓이는 원의 넓이의 이제 중심각이랑 정비를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중심각이 얘는 2파이죠. 중심각. 원넓이 같은 경우는 파이 R 제곱이 되죠.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모르니까 S를 하고요. 그 다음 중심각으로 세타를 합시다. 그러면 부채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2파이 S를 이렇게 곱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에 세타라서 따라서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저희는 R 세타 대신에 L을 넣을 수 있겠죠. 그래서 R 세타 대신에 L을 넣으니까
R 세타 R 하나 남고 L이 하나 튀어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. 그렇죠? 뭐 이제 부채꼴에 대한 넓이 중에서 좀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좀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합니다.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2019년 이제 1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등장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20년 초반에 3월에 학생들이 개학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연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이제 이 시점이 지금 이 얘기가 과거긴 한데 이제 아 저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2020년 3월 모의고사가 4월 달로 연계가 됐어요. 학생들이 이제 뭔가 3월 모의고사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연기가 됐는데 그때조차도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. 그때도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거야. 그래서 아 그러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들으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집에 자체적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신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모의고사를 집에서 응시했어요. 그래서 이때는 등급 컷이 없어요. 아 왜? 이 표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등급 컷이 없는 실제로 모의고사 했는데 이때는 이제 네이버라는 어떤 회사에서 실시간 검색어 기능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시간 검색어.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뭐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보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. 그럼 지진이면 뭔가 흔들렸어. 흔들림? 그 흔들렸을 때 왜 이러지? 하고 네이버를 켜서 네이버에 딱 보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지진 돼 있어요. 아, 그러면 이거는 지진이 일어났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찾기가 어렵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여튼 이럴 때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참 모의고사 치는 그 수학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모의고사였는데 이때 10시 30분에 이제 시험지를 뽑으려고 저도 풀어봐야 되니까 시험지를 뽑으려고 이제 네이버를 쳐서 들어갔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뭐였냐면 부채꼴과 호길이 공식이었어요. 아이 참 이 문제인 학생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주관식 중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 3점짜리가 이제 부채꼴 넓이 공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튼 뭐 이런 사태도 있었다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학생들이 단체적 컨닝이 아닐까. 단체적 컨닝. 단체적 컨닝. 그래서 이런 사실도 있었다.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결론은 요 세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해 두자. 잘 기억해 두세요.